안녕하세요. 점반투원 보건부 차관은 특별 실무그룹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실무는 실제 업무를 말합니다. 한자로 열매 실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특별 실무그룹 회의를 풀어 쓰자면 실제로 업무를 하는 그룹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냥 회의는 아니고 특별 회의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WHO 전문가들을 초청해 베트남 백신의 면역원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WHO 쪽에서도 코멘트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조언을 받아 베트남 보건부는 심사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베트남 백신과 허가받은 백신 사이에 대조 연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나노코박스 3비상과는 다른 대조 연구인 것으로 보입니다. 임상시험이 다른 거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나노코박스 3비상은 3비상대로 진행되면서 대조연구 임상시험은 대조연구대로 진행이 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소식은 정말 해석이 난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나노코박스 3비상 임상시험의 결과와 해외 백신 임상시험의 결과를 비교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임상시험이 있었던 걸로 보이죠. 이건 소식이 전해져 오던 게 아니라 갑자기 등장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죠. 참가자 수는 총 몇 명인지, 몇 대 몇 비율 레이시오인지, 대조 백신은 또 무슨 백신인지 등등 알 수가 없습니다. 베일에 쌓인 베트남인데요. 최대한 조심하면서 베트남 뉴스 기사를 해석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가 제한된 만큼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죠. 아마 한국의 기자들도 베트남 소식을 전하는데 정말 애를 먹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대조 연구에 관심이 쏠리는 건 아마도 이런 이유입니다. 만약 이번 대조 연구에서 기준을 충족한다면 나노코박스 백신은 승인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해외 백신 비교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싣고 있는 뉴스 기사들이 자주 보입니다. 그리고 20일 이전에 승인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나노코박스는 20일 이전까지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또 HLB와의 개별 재료와 별개로 시장은 다시 반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조정은 끝났나? 뉴스 기사를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39개 주에서 코로나 감염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2억 4천만 명입니다. 세계 인구는 78억 7천만 명입니다. 세계 인구 78억 명 중에 2억 명은 얼마의 비율일까? 3%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3%가 코로나에 감염되었습니다. 아마 확진되고 재감염된 사람들도 있긴 할 겁니다. 또 반면에는 감염되었는데도 검사를 안 받아서 확진자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망자는 약 500만 명입니다. 확진자 중에 얼마나 사망했을까 비율을 계산해보면 2%가 나옵니다. 여기 데이터에도 사망률은 2%라고 계산해줍니다. 미국은 이보다 더 낮은 사망률을 보여줍니다. 1.6%죠. 관리가 잘 되나 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세계 1등 국가 선진국이잖아요. 세계 평균보다 사망률이 높으면 안 되겠죠. 미국이 세계 평균보다 낮은 만큼 다른 국가에서는 높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미안하게도 지금 당장 떠오르는 국가는 베트남이라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베트남은 세계 평균보다 높습니다. 2.5%죠.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사망률은 낮고 개발도상국일수록 사망률은 높은 걸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정말 궁금하죠? 한국은 지도로 요약해서 보여주지 않고 자세하게 지역별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직접 계산해 봐야 하겠네요. 한국은
엄청난 숫자가 나왔습니다. 무려 0.77%입니다. 기승전 국뽕이 또 되어버렸는데 데이터가 이런 건 팩트죠. 세계 평균 2%, 미국 1.6%, 그리고 한국은 0.77%입니다. 엄청나게 낮은 숫자입니다. 한국이 의료 선진국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는데요. 최근에는 해외 글로벌 의료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의 질에 따른 나라 목록을 보겠습니다. 일단 아직 치료가 힘든 질병부터 생존율을 보겠습니다. 대장 1등 대한민국, 생존율은 72%입니다. 2등 일본이 68%인데요. 한국 혼자 70%대에 올라 있습니다. 자궁경부 1등 대한민국, 생존율은 76.8%입니다. 2등 이스라엘과 5%나 차이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의사에게 치료받고 싶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은 연 30만 명이고 한국 의술을 배우러 오는 외국 의료진들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의료 선진국 소리를 들었던 건 아닙니다. 20년 전에 이것의 5년 생존율은 41.4%였습니다. 미국은 64.1%였죠. 미국이 한국보다 20% 이상 높았죠. 그런데 20년 만에 어떻게 바뀌었나? 한국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했는데요. 미국을 역전했습니다. 5년 생존율이 한국 68.1%, 미국 66.1%, 일본 58.6%로 한국이 미국과 일본 모두 제쳤습니다. 미국과 일본 모두 이견이 없는 선진국입니다. 가장 앞서 나가는 국가들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나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국가들의 5년 생존율을 한국이 따라잡았다는 것이고요. 미국 하버드 대학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위에 걸린 자신의 어머니를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수술받도록 한 것은 유명한 일화라고 합니다. 가장 소중한 가족인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시고 왔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병원의 의사가 말이죠. 간이식 성공률도 미국을 앞섭니다. 한국 96%, 미국 85%입니다.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좋아서인지는 몰라도 기대 수명이 높은 것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일본 1등, 한국 2등이죠. 전 세계에서 한국이 두 번째로 오래 삽니다. 장수 국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인으로 태어나 한국에서 생활한다면 세계 평균 수명보다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오래 살려면 외국으로 나갈 게 아니라 일본이나 한국에 있어야 그 확률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건강 관리하는 건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장수는 거의 모든 인간의 희망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인이라는 건 장수하는데 확률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나라가 한국을 부러워할 수 있죠. 이런 관점에서 코로나 사망률이 0.77%라는 것도 한국이 왜 장수 국가인지를 설명해주는 데이터 중 하나라고 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인구의 기대 수명은 대폭 감소했습니다. 저번에 살펴봤죠. 왜? 당연하게도 코로나로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은 세계 평균에 비해 굉장히 방어력이 좋았다는 겁니다.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지켜낸 거죠.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왜 젊은 사람도 있지 않느냐?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망자는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50%가 80세 이상입니다. 60세 이상으로 잡는다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비율이죠.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잘 지켜내야 이 사망률이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만큼 방어력이 좋다는 것이고요. 너나 할 거 없이 마스크도 잘 쓰는 등 국민의식이 높다는 것도 한몫했을 겁니다. 심지어 한국은 이제 임상시험 수준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한국에는 신약개발회사 HLB가 있는데 잘 해나가기 응원해봅니다. 의도치 않게 기승전 국뽕이 차올랐는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